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노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가 몇 개인가와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몇 개라고 결론이 나왔나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 11개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왜 이번에 강조를 하시는 거죠? 이전에 이것과 명확히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같이 지금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역시 대법원의 입장과는 지금 배치되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그럼 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몇 개라고 보고 있나요? 노동부는 26개라고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11개와 26개. 네. 굉장히 차이가 큰데 그렇죠. 저희가 이러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도출이 되는 거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왜 11개라고 판시를 했는지 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임놈, 권놈 저희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뭐 11개다, 2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연차휴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근로기준법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조문을 한번 볼겠는데요. 네네. 지금 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게 지금 이 1항의 그렇죠. 조문이에요. 맞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너무 이 조문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평소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연차휴가는 종류가 두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보통 저희가 두 가지라 설명을 하는데 네. 하나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연 단위 연차휴가가 있는데 네. 이 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죠. 네네. 근속기가 1년 미만의 신입사원한테만 주어지고 매월 한 개씩 발생을 하고요. 네. 그 근거는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 60조 2항이 된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연 단위, 그러니까 만 1년을 채웠을 때부터 발생을 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 네. 매년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는 그 근거가 제60조 1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60조 1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쵸. 지금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딱 1년만 계약 기간을 설정한 1년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60조 2항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월에 한 개씩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이든 고용노동부든 입장이 같아요. 그렇죠. 이견이 없죠. 그런데 60조 1항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1년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1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80%의 출근율을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 60조 1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15일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과연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결문을 보면요. 그렇죠. 이유가 크게 네 가지죠. 네,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나랑 라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네. 저희가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입법 취지가 어떠한지 네. 뭐 또 반대되는 그런 의견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네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걸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그쵸. 이 판결문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네.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쵸. 단가로 나번인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년 7월 30일이 지나면서 이분의 근로 시작일은 2017년 8월 1일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딱 1년간의 근로를 채운 상황이었어요. 네. 네, 7월 30일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8월 1일이라는 거는 퇴직일이죠. 네. 노동법상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데 그렇죠. 8월 1일은 퇴직일이거든요. 네. 네,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규정한 같이 살펴보셨죠? 60조 1항은 연단위 연차휴가 15개거든요. 그렇죠. 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네. 어렵네요. 네, 참 어려운데 그럼 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여기에서 이 문구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겁니다. 설령 1년간의 근무를 딱 채워가지고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다음 날에 근무를 하루라도 해야지 네. 사용 가능한 상태에 놓인 거고 네. 따라서 발생을 하더라도 다음 날 근무가 없으면은 사용 가능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이 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뭔가 어려운데 그쵸. 지금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발생과 사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발생과 사용을 구분하고 네. 발생은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발생 요건이 있잖아요. 그쵸.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속기간이라든가 출근율이라든가 이런 발생 요건이 있을 텐데 네.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발생을 하는 건 맞다. 그쵸. 그런데 수당을 청구하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수당도 청구가 가능한 그쵸. 것이다. 하루라도 사용 네.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쵸. 그 의미로 대법원 판결이. 판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대로라면은 네. 이분이 이 피고가 만약에 하루만 더 일을 했어요. 네. 하루만 더 일을 하면은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15개는 아니더라도 1개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15개 청구를 다 할 수 있다. 이 그쵸. 말인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 그 말로 지금 이제 판례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해서 블라블라 해가지고 네 줄이 나왔잖아요. 네. 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네 줄이 나왔는데 그쵸. 지금은 이 문구를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 문구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2018년에 나왔던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쵸. 거예요. 사실은 복붙입니다. 네, 네. 여기서 새롭게 쓴 게 아니라 네. 이제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럼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문구를 판시를 한 그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어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이 문구가 나왔고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2018년 판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네,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날 선고된 2016-48297 판결인데요. 네. 지금 판결 요지를 보시면요. 네. 1번에서 다만이라고 해서 그쵸. 이하 내용이 똑같아요. 그쵸. 그대로 갖다 붙였죠. 네, 네.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네. 지금 사실 이러한 판결 요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판결 또는 판례라고 부를 때 그 판례 법리를 해석을 할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네.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이 판례가 나왔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법리의 공방 이전에 사실관계부터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지 그에 맞는 법리를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쵸,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쵸. 지금 이 판결과 최근에 나온 판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네네. 최근에 나온 판결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로를 했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8월 1일이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이라는 그 기간의 근로를 채웠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 2018년 판결의 사실관계는 어떠한가요? 결론적으로는 1년이라는 그 발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도 굉장히 쟁점이 좀 복잡했는데 네. 이걸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장의 연차휴가 그 산정 1년 단위 기간은 네. 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1년을 채워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 사업장인데 네. 이 사례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해서
1년을 못 채웠죠. 그래서 네. 연단위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인정이 됐고 그쵸. 퇴직일은 12월 31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쵸. 1년간의 근로를 채우지 못했고 그쵸. 그로 인해서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쓸 것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수당도 청구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사용 못하는 거니까 네. 수당 못 찾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던 그런 판례였는데요. 네. 그런데 판례 문구를 판결료지 문구를 한번 볼게요. 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쵸. 그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봅시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에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쵸. 연차휴가권이라는 거는 1년간의 근로를 채워야지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이게. 네. 네. 근데 그거를 네. 조금 결국은 여기에서는 다음 날 발생한다는 문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문구예요. 네, 지금 여기서 약간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연차휴가라는 게 보통 이제 발생하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발생과 사용을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 사용할 권리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발생하는 그 권리와 뭔가 좀 다른 개념인가라고 그쵸. 생각이 들게끔 그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판결료지 2의 밑에를 보시면 연차휴가 이거를 대칭하는 말인데 그쵸.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해서 그쵸. 결국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랑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대칭되는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로 사용한 네,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차휴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음 날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라는 게 1년간의 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발생을 한다. 네, 마치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쵸. 마친 다음 날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쵸.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이라는 문구도 분명히 이 사례에서는 그 전이라는 거는 1년을 채우기 전에 1년을 근무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를 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건데 네. 끌어다 쓰면 그대로 끌어다 써야 되는데 해석을 변경을 해가지고 끌어다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번 2018년 판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는 연차 휴가권의 발생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발생 요건이 1년간이라는 그 산정 기간을 채웠냐 못 채웠냐라는 점에서 이제 연단위 연차 휴가가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최근 판결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을 채운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단위 연차 휴가의 발생 문제는 하는데 문제 될 게가 없는데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또 연차휴가권은 발생을 한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어야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우선은 연차휴가권이 발생을 해야지 연차휴가권을 취득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용이라는 거는 혹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쵸. 이걸 마치 연차휴가권과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뭔가 별개의 권리인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이렇게 그쵸. 보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별개의 권리라기보다는 그냥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권리의 행사 방법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구분을 할 수 있죠. 발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발생을 하고 나서 사용은 사실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그거를 이제 별개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별개로 네. 벌 수도 있어요. 네, 볼 수도 있는데 구분을 네.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못 쓰면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당 청구권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연차휴가권 발생과 동시에 수당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쵸. 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 연결고리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연차 수당이라는 건 결국 연차 미사용 수당이죠. 근데 연차가 발생을 했고 연차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게 미사용 수당입니다. 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원인 자체는 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루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이거를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느냐. 굳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차 휴가권과 연차 휴가 사용권을 미사용 수당에 있어서는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굳이 만약에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저는 사용권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연차 휴가권이라는 이 부분과 미사용 수당권이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 휴가권의 발생 요건이 법과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래의 날이 예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당 청구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거는 연차 휴가권이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수당 청구권은 별개로 간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저희 대법원은 또 다른 판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연단위 연차 휴가 그 자체가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 연차 휴가권이 확정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이게 임금이라는 거죠. 근로의 대가는. 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수당으로 즉 임금으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용 가능한 상황이 하루라도 있었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네. 뭐 최근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연차 휴가라는 거는 사실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렇죠. 딱 1년만 계약을 체결을 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가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휴식 보장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쵸. 뭐 이런 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쵸. 또 하나 현재 법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그쵸. 장래에 이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갑자기 발생 요건 혹은 이제 수당 청구권의 요건으로 그쵸. 등장하는 추가가 것이 되는 느낌이. 네. 네. 그것이 뭔가 기존의 입장과는 좀 다른 그쵸. 법리 아닌가. 과연 네. 이게 사법부의 법 해석으로 가능한 영역인 건가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희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대법원이 11개라는데 그렇죠. 11개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네. 어떻게 하는 니들 말은 무슨 말인지 뭐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26개의 입장을 지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안 바꾸면은 처벌을 하죠. 네, 그걸 맞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이 되면 일단은 11개를 지금 하셔도 사실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명확히 모순되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거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쪽 판결을 폐기를 시켜준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